자, A가 짝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안 해서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짝수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0도 짝수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0도 짝수예요. 그리고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짝수이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공통 특성으로 뭘 갖고 있냐면 2로 나누었을 때 0이죠. 맞나요? 얘네 보세요. 2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A에 대해서 4라고 하고 A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면 0. 6에 대해서도 구해보면 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 싫으면 잘 보세요. 이제 반복문도 배워야 되니까 조금씩 구경하시라고요. 리스트를 또 만들 건데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레인지는 시작값을 주고 그 다음에 멈출값을 주고 그 다음에 증가값을 주고 또는 감소를 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주게 되면 레인지 범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내부적으로 0,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21에서 멈춰요. 이게 이제 레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는 그냥 출력을 못해요. 보세요. 레인지 0에서 5까지 5에서 멈춰라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냥 레인지 0,5 이렇게 보여줘요. 0, 1, 2, 3, 4 이런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런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것을 사용해 주는데 이렇게 가지고 0부터 4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0부터 4. 그리고 얘를 표현해 보자면 레인지라고 해서 스타트, 스탑,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인지는 정말 특별한 자료 구조로서 딱 이 세 개의 값만 가지고 있다가 동작을 할 때 0, 1, 2, 3, 4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원리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일단 이 레인지에 대해서 스타트, 스탑, 스텝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얘네 세 개를 다 써도 되고 아니면 생략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만 딱 써도 돼요. 이때는 누구냐면 스탑 값을 딱 하나 주는 거예요. 스탑. 그러면 스타트하고 스텝은 뭔데요? 자, 여기다 써드리면 좋을까? 여기다가. 레인지에 스타트, 스탑, 스텝이 있는데 스타트는 내가 주지 않으면, 내가 부여하지 않으면 0을 기본값으로 가져요. 그리고 스텝은 1을 기본값으로 가져요. 스탑은 기본값 없나요? 그러게요. 없습니다. 스탑은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위로 가서 볼게요. 레인지 5라고 하면 스탑 값만 준 거고요. 스타트하고 스텝의 기본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파이썬에서는 무한 정수를 쓸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값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는 사실 제한된 범위를 쓰셔야 돼요. 파이썬만 무한 정수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탑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서 멈춰라예요. 거기에서 멈춰라. 잠깐만요. 인트 타입 주셔야 돼요. 정수값 사용. 뭐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5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레인지 0에 5에 1하고 똑같다는 거죠. 스타트는 0이고 스텝은 1이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아요. 보시면 0124, 01234, 0123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두 개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레인지 스타트하고 스탑을 준 거고요. 얘도 똑같아요, 사실. 누구랑? 얘랑. 왜냐하면 스텝이라는 것을 1로 생략한 것 뿐이니까요. 이 세 개는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쓸지는 내 자유인 거죠.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1부터 시작해서 10의 범위를 만들고 싶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레인지 해가지고. 오, 좋습니다. 박민호님 엄청나게 속도 빠르신데요. 타자 속도가 제일 빠르신가 봐요. 자, 잘 보세요. 아니구나. 영찬님이 더 빠르셨군요. 약간의 차이로. 자, 잘 보세요. 10을 포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셔야 될까요? 1부터 10이라고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1부터 11이라고 해야지 10이 나오겠죠. 포함되겠죠.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럼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뭐 아주 올릴 건 아니에요.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짝수만 만들고 싶어요. 20을 포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 4, 띵띵띵띵 해가지고 20이 나오도록. 벌써 실행을 해서 답도 보여주시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21,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어요. 이번엔 난이도를 확 높이겠습니다. 5,
1까지 감소하는 거. 힌트는 감소하는 겁니다. 5, 4, 3, 2, 1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선수 학생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스타트는 포함합니다. 위에서 보셨죠? 스타트는 포함해요. 근데 스탑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멈추는 거니까. 범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채팅창에 넣어주신 분들도 나는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하면 바꾸셔도 괜찮아요. 얘는 뭐 우리가 배운 게 아니고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짜잔. 하나 복사를 했는데요. 감소하는 거 다 잘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5는 포함해야 되고요.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 4, 3, 2, 1 한 다음에 0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레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걸 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함수 수업하는 것 같은데요. 썸 해가지고 레인지 1, 101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썸은 딱 이름을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죠? 합계. 맞습니다. 답도 적어주시는군요. 좋습니다. 지금 5050 맞습니다. 합계. 합계. 1에서 100의 합.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하려고 파이썬 배우는 거예요. 있는 거 써먹으려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해주셨어요. 처음에 못했는데 로또 번호 만들기 우리 한번 입력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연습을 해서. 임포트해서 랜덤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랜덤의 샘플이었죠. 샘플이라는 것을 쓰면서 여기다가 이걸 썼었습니다. 여기 가물가물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읽어볼까요? 얘네들은 아직 뭔지 확실히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가진 샘플링 하는 거예요. 표본 추출하는 거. 그래서 샘플링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게 모집단이에요.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모집단에서 6개를 샘플링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랜덤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6개가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 우리 이거 봤을 때보다는 얘를 알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자,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산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기분이에요. 자, 이제 A가 짝수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레인지하고 이런 것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제 필요할 때도 됐고. 그래서 여기 0부터 2개씩 증가하면서 20. 샘플에서는 중복값을 만들지 않고요. 이제 중복을 갖다가 만드는 애들도 있고 만들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 얘 샘플은 중복하지 않아요. 중복하지 않고 만들어요. 자, 보죠. 제가 쟤를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제 0부터 20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 짝수의 목록이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if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제 얘네들하고 친숙해지셔야 되는데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이 for는 굉장히 자주 사용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복 작업을 나 말고 대신 시키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리고 반복할 내용, 반복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내가 작업하는 내역을 여기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이라는 것 뒤에 나오는 녀석이 여러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를 준 거예요. 여기 0부터 20까지. 그리고 이 x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복 작업을 할 때 뭐를 반복 작업해야 되나요? 내가 무슨 서류가 있었을 때 그 서류에다가 1, 2, 3, 4 번호를 매긴다 라고 했을 때도 그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춰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서류 덤이고 그 서류에서 한 장 한 장을 가져다가 내가 사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복 작업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서류 더미에서 한 장씩 꺼내오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내가 지금 처리할 그 녀석이라고 보는 거죠. 타겟. 내가 어떤 작업의 대상으로 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타겟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타겟들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꺼내다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0부터 20까지 쭉 옆으로 찍히죠. 또 갑자기 이게 뭡니까? 그러시면 큰일 나요. 이거 우리 배운 거예요. end가 원래 줄바꿈인데 줄바꿈하지 않고 공백으로 바꾼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뭘 써볼까? 자, 짝수이다라 그랬잖아요. 얘네를 2로 나눠볼게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추적해 볼게요. 0 나오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짝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여기 있는 같다는 비교하는 피연선자가 몇 개입니까? 응? 예를 보여드릴게요. A 더하기 B라고 하면 이 더하기는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이항연산자라고 합니다. 얘는 두 개. 이라고요. 이항연산. 피연산자 두 개. 자, 그 다음 마이너스 B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이너스 B. 이거는 음수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음수로. 얘를. 자, 그래서
얘는 피연산자 1개, 피연산자 1개인 거예요. 얘를 단항 연산이라고 합니다. 응? 지금 쓰신 게 무엇일까요? 암호 같아요, 막. 아, 이렇게 쓸 수 없어요. 피연산자가 하나 아니면 2개. 자, 보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피연산자 3개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연산을 하고 나서 그 결과와 C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연산자 2번 사용됐고 얘는 피연산자 2개를 갖는 덧셈 연산을 2번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익히셔야죠. 연산자 연습은 열심히 해놓고 지금 알려드리다니. 자, 얘는 A 더하기 B가 실행되고 그 결과와 더하기 C가 실행되는 거죠. 괄호가 있든 없든. 맞죠? 괄호가 없어도 그렇게 수행되는 거예요. 제가 괄호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연산이 쭉 있었을 때 아주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얘랑 연산되고 그 결과는 될 거라고 하지만 한번 얘기를 듣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괄호를 써줘야죠. 이렇게. 그럴 때는 얘가 먼저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와 A 곱하기 그 결과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피연산자는 1개 아니면 2개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원래는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얘는 그 API 문서 다큐멘테이션 보면 여기가 항이 하나, 둘, 3개를 갖는 if else라고 해가지고 사막 연산이라고도 불러줘요. 얘는. 근데 파이썬에서는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을 포함한 식이다. 그래서 얘는 A가 만약에 70이다. 그러면 합격. A가 50이다. 그러면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해요.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의 결과가 true면 앞에 있는 거. 그 녀석이 false면은 뒤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름을 주고 디졸트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A 써주고 여기다가 디졸트 써주게 되면 80점은 합격입니다.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거를
여기다 바로 써도 상관없어요. 식이라서.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 웹다운표가 있고 여기도 웹다운표라서 그래요. 쌍따옴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웹다운표, 쌍따옴표 쓰는 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돌아가요. 와,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 하고 있는데 지금. 자, 다시 돌아갑니다. 얘는 그러면 얘는 지금 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연산이 2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쭤봅니다. 얘랑 몇 항 연산자인가요? 단항인가요? 2항인가요? 3항인가요? 2항. 맞습니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하고 2라는 이 2개의 피연산자를 갖는 2항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 입장은 어떨까요? 라는 건데 그럼 얘는 2하고 0하고 비교하는 걸까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 순서를 보고 오진 않았죠. 짜잔. 보니까 여기 나머지 연산. 비교 연산 어디 있죠? 여기 비교 연산 있죠. 여기. 그러면 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연산자 선택을 얘가 먼저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걔가 연산되고 나서 얘가 연산된다는 얘기예요. 이 표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참조는 하셔야죠. 참조는 하셔야 되죠. 요것도 연산자잖아요. 여기. 이런 거 다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랑 연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녀석은 이것의 결과와 0을 비교하겠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은 것 뿐이지. 이렇게 하면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은지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not을 붙여보죠 라는 거예요. not. not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not은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뒤에 있는 것이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nd하고 or하고는 다르게 not은 true나 false를 반환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거 규칙 배웠죠? 부울로 숫자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true고 누가 false인지 알고 계시죠? 숫자 0이라는 것들은 false고 그게 아니면 다 true다. 그렇죠. 맞습니다. 재현님.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을 해도 얘는 true예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온 거죠. 좋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0일 때 true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요, 내 머릿속이 바로 생각 안 돼요. 이렇게 맨날 써야지만 돼요. 한참 써야 돼요, 이거. 또 안 쓰면 잊어버리고. 자, 0에다가 낫을 붙이면 true가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 당연하죠. 0이 false니까. 어떤 걸요? 어떤 걸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응? 나 0을 안 쓴다고요? 난 0을 안 쓴다는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말로 설명 주셔도 돼요. 글로 설명하기 힘드시면. 질문하시고 혼자만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자, not 0이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not 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익숙해지려면 자꾸 써보세요. 자꾸 써보세요. 나탄 다음에 뒤에 내가 뭔가 썼다고요. 저건 true예요, false예요? 얘는 리스트인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true, false? TF. T. 좋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not을 붙이면 결론으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일로 가보자고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 결과가 0일 때 true를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not을 넣는 건. 그쵸? 짝수일 때 true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바꿀게요.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이것이 2항연산이고요. 얘는 이게 항이 몇 개 쓰고 있어요. 편산자로.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항연산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하신다면 속도가 달라요. 연산 속도가. 연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맞습니다. 연산을 할 때 이항 연산은 레지스터라는 메모리에다가 연산 대상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해가지고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 레지스터 중에서 편산자를 가져다 놓는 것도 있고 연산한 결과를 가져다 놓는 것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라는 ACC가 어큐뮬레이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큐뮬레이터라는 것은 연산의 결과를 넣는 레지스터고요. 연산 대상을 넣는 레지스터는 따로 있죠. 그래서 이항연산은 피연산자를 두 번 레지스터에 전달해야 되고 안항연산은 피연산자를 한 번 레지스터에 전달하니까 빠를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게 시간이 엄청 걸리거나 이런 일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 컴퓨터에 보면은 헤르츠 있잖아요. 컴퓨터 그 CPU 같은 거 보면은 헤르츠 같은 거 표시되죠. 그 헤르츠가 클수록
빠르게 동작하고 연산한다는 건 아시죠? 클럭에 맞춰서 연산, 뭔가 동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클럭에 맞춰서 어떤 동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내가 2번 전달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두 번 하는 건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이거 영비교해야 돼. 그럴 때는 얘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딩 자체의 습관을 키우실 때 0으로 비교하는 건 낫으로 비교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요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